안녕하세요. 어제 HLB가 7% 오르는 등 심상치 않더니 오늘 시원하게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시세를 뿜어주었습니다. 장중에 고가 19%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9%로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HLB가 등락폭이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움직여준 날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3.77% 빠지는 날이었죠. 하루 종일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최근 시장은 굉장히 안 좋죠. 저도 이제 주식 투자와 코딩은 잠깐 쉬어가면서 다시 HLB에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심심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잠깐 시장 얘기를 먼저 하면, 제가 제 매매 개선 프로젝트를 한두 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매매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볼 때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장이 약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보통은 시장이 꺾이기 전에 제 계좌에서 먼저 그런 시그널이 발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뭔가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시장이 꺾여 내려갔고, 그래서 더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집중적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 말하는 거지만 시장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즉 하락장에서는 스윙, 장투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테마주 단타 매매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다가올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타 매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버스를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더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부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개별 주식 종목을 매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식 단타 매매보다 ETF 단타 매매 승률과 손익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ETF만 해도 위기를 겪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ETF는 주식처럼 갑자기 윗꼬리 폭포수 같은 지뢰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등락폭이 예상 범위 내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도 짧고 수익을 봐도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매매해서는 뭔가 상자 안에 갇혀져 있는 느낌이죠. 굉장히 심심하고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다채로운 매매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제 주식 계좌에서 큰 손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선행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뭔가 시장이 안 좋다, 뭔가 시장이 불안하다, 앞으로 하락장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매매 개선에 한두 달 동안 집중을 했던 것이고,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꺾여서 하락해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단타 매매에 집중하게 됐던 이유는, 앞으로 하락장에서는 스윙, 장투 이런 매매로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테마주 단타 매매, 주도주 단타 매매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들을 점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락장에서는 스윙, 장투, 다른 매매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매매는 오로지 단타 매매 또는 ETF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정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TF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ETF는 승률이 굉장히 높고 적어도 계좌가 찢겨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단이 선 부분이 있는 게, 5월달에는 벌고 잃고가 조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5월달은 계좌가 아직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벌고 잃고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줄여서 들어간 거는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비중을 줄였었겠죠. 불안해서 비중을 줄일 거라면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들 때만 매매를 해야지, 불확실할 때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정말로 매매 횟수를 대폭 줄여서 정말 생존을 위한 매매 정도에서
소극적인 매매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HLB를 비롯한 제 유튜브에 다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HLB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산이었죠. 역시 HLB는 남다른 게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세인데 개별 종목들도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우하향하게 되죠. 하지만 HLB는 보란듯이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진짜 흥미가 안 가는 게 이상할 정도죠. 다른 종목들처럼 예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예상을 뛰어넘는 시세 흐름이 나옵니다. 시장이 오늘처럼 안 좋으면 파란불이 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오히려 거래량을 터뜨리며 장대 양봉이 나왔죠. 아마 오늘 같은 시세를 예상한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혼자 양봉을 띄운다?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눈이 가게 되죠. 그래서 HLB는 왜 올랐는가 보면은 공매도 규제 강화 소식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 HLB 그룹주가 윤석열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 소식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HLB 그룹주가 전부 다 움직였는데 HLB 제약,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티스 등 대부분의 HLB 그룹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며칠 전에는 노터스가 무상증자로 먼저 상승을 했었죠. 정찰병 느낌으로 앞길을 닦아놓고 무거운 HLB 그룹주들이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안 좋은 일들만 앞에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시기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급격히 많이 풀었던 것들을 다시 순식간에 빨아들일 때 어떤 부작용,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도 가늠이 잘 안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꺾일 것을 대비해서 필살기들을 많이 썼었죠. 스팀팩을 쓴 건데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환율도 그렇고 물가 상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에서 그 후폭풍과 부작용들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급하게 무리하게 썼다면 뒤늦게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도 다 우려하고 있을 정도면 그냥 기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다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은 개인과 반대로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긴 기간 동안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하락장 굉장히 두려운데 그 두려운 게 그냥 단순한 저만의 오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틀린 예측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언급을 해보았고요. 앞으로 유튜브도 어떻게 할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